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넷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꽃 구경을 하셨나요? 아우, 꽃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놓치셨네요, 약간.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신기한 게 꽃이 딱 피었다가 진짜 눈 깜짝하고 뜨니까 초록색 잎이 다 돋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눈을 깜짝하고 뜨셨어요? 아이, 깜빡이요. 아, 요새 좀 인생이 깜짝깜짝 놀라서 깜짝인가 봐. 하하하, 네. 자, 텐션 또 일단, 쳐진다. 아이고, 올려! 올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영입니다. 저 오늘부터 소개 하나 더 덧붙이려고요. 뭔데요? 저는 기대. 로맨스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꽁치입니다. 갑자기 캐붕 됐어, 캐붕. 캐릭터 보안. 붕괴 말고 네. 캐보. 캐보. 네, 제가 아이. 판타지를 좋아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창마도 무서운 것과 스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 개를 한번 가져와 보랍니다. 이 꽁치 왜 그 네? 로맨스와 괴로운 것을 좋아하는 맞아. 거 아니었어요? 괴로운 것은 장르가 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뿌밍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번 에피소드도 다 영업당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바로 96화 가족 그게 대체 뭔데 편입니다. 오. 넷플릭스를 잠깐 쉬고 있었는데 구독을 다시 하게 되면 꼭 볼 거라고 하시면서 미성년은 왓챠에 있으니까 조만간 꼭 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넷플릭스 잠깐 쉬고 있는데 뭔가 저희의 방송으로 다시 재개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아주 뿌듯하겠고요. 그리고 생글초우님께서 너무너무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고단한 일을 마무리하면서 와플릭스를 1회부터 몇 번이나 정주행하셨다고 합니다. 아, 와, 너무 어떻게 진짜 또 정주행을 여러 번이나 하실 수 진짜 있지? 너무 감동적이고. 맞아. 이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들을 진짜. 때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대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팟캐스트의 장점이 좀 4명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너무 따뜻한 부분은 바로 4분 덕분에 인생에서 하나의 활력소를 찾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셨지? 어떤 사람의 받으세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너무 감동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까날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가족 이야기 영화로 미성년과 귀멸의 칼날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까날님도 감독 김윤석의 어떤 데뷔작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귀멸의 칼날은 훌륭한 작품이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큰 신드롬이 됐는지 여전히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실사화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실사- 자세한 정보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실사화가 되면 한번 와플릭스에서 다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좋아요. 예.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게 또 애니메이션은 잘 안 봤지만 애니메이션의 그거를 어떻게 또 실사로 구현하지는 되게 신기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한테. 특히 이제 약간 흡혈, 좀비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니까.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댓글은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30일에 갑자기 업로드 날도 아닌데 깜짝하고 이제 팟캐스트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바로 뭐였죠? 긴급공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긴급공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곧 100화입니다. 곧이 아니지, 이 다음 화죠. 100화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는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받았어요. 100회를 한번 같이 이제 독자분들과 만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100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고가 있죠. 100화에 우리가 바빴던 우리의 칠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0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산. 대체 하세요. 뭐야? 아니 맞추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눈치 게임이래, 눈치 게임. 자,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자산 어보입니다. 네, 지금 그래도 극장에서 이제 개봉을 하는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그래도 다투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기도 하고 뭐 요즘같이 이제 영화가 좀 개봉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어쨌든 개봉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걸 보고 싶다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 가뭄의 약간 단비 같은 존재였는데요. 또 특이한 게 흑백 영화죠. 동주에 이어서. 그래서 네. 너무너무 기대를 했었고 자, 돌아가면서 다들 이 자산어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재생입니다. 와, 그렇군요. 예,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보는 내내 뭔가 마음이 너무 좋으면서도 와, 흑백 영화에 게다가 엄청 길잖아요, 영화가. 근데 이렇게까지 재밌게 끌어갈 수 있는 힘에 대해 정말 한 번 더 감탄을 했고 무엇보다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 바다가 너무너무 흑백임에도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고 저희도 또 꽁치, 새우 이렇게 많잖아요. 바다 이렇게 생물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쌉 재생입니다. 그렇군요. 새우는요? 저도 쌉 재생입니다. 오. 진짜 너무 전 좋았고, 그 영화 보는 동안 흑산도로 약간 휴가 갔다 온 느낌 뭔지 아시나요? 맞아. 짧은 휴가? 물론 정약전은 유배를 갔다 온 간 상황이었지만 그 흑산도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기 주민들도 너무 정 많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많았고 되게 현생이 지금 매우 현대사회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힐링이 좀 많이 됐고요. 메인 스토리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꽁치는요? 아우, 저는 이럴 줄 몰랐네. 아니, 이러면 다양성이 떨어져가지고 좀 바꾸고 싶은 다양성에- 마음이 막 드는데. 아이,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소신껏 바꾸지 하세요. 마세요. 소신 가세요. 저도 재생이고요. 이럴 줄 몰랐잖아. 아니, 어떻게 예상을 하셨길래. 아니, 이렇게 3 재생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 진짜? 사실 저도 재생인데 재밌게 봤고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뭔가 이런 잔잔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약간 수묵화 같은 오랜만에 이런 이준익 감독의 영화를 봐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게 봤고 영화도 되게 오랜만에 이런 스타일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최근에 본 영화들이 저 막 김열의 칼날 막 이런 거였잖아요. 뭐 되게 자극적이고 이런 거. 그랬더니 갑자기 약간 몸에 좋은 건강한 죽을 한 그릇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와, 비유 장난 아닌데? 네, 갑자기 약간 수제버거 먹다가 이제 따뜻한 죽 한 그릇 먹은 그런 느낌? 그래서 재생. 좋습니다. 네. 근데 너무 공감돼요. 저는 요새 맞아요. 아예 의도적으로 보고 난 뒤에 왜 마음이 따뜻하게 충만해지는 그런 영화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좀 스릴러 이런 장르를 많이 봐서도 있겠지만 요즘 너무 힘들어서 되게 잘 만든 웰메이드 막 콘텐츠들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요새 엄청 컸는데 마침 그런 영화를 봐서 너무 기분 좋게 영화관을 나올 수 있었다. 맞아. 일단 자산어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되게 유명한 정약용이라는 조선시대 이제 실학자가 있죠. 이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화인데요. 순조시대 때 신유박해가 있으면서 되게 많은 천주교 교도 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때 순교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이 정약용 형제들도 일부는 이제 천주교를 믿었던 죄명으로 막 사형도 당했고 정약전과 정약용의 경우에는 배교를 뭐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는 해서 하지만 유배를 가게 됐죠.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게 됐고 주인공인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를 가서 자산어보라는 그 물고기 쉽게 말하면 해양 생물 도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필하게 됐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소재로 담고 있는 어쨌든 픽션이고요. 실화를 소재로 한 픽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약전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창대라는 흑산도에 살고 있던 주민 도민이고요. 네. 장대야.
장대야, 그쵸. 네, 그래서 이 정약전이 창대라는 인물과 함께 그 해양 생물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산어부를 집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콘텐츠를 볼 때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 되게 재밌잖아요. 특히나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더더욱 재밌는데 정약용은 너무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고 특히 정약전이라는 이 인물이 엄청나게 좀 흥미로운 캐릭터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픽션이란 어떤 연출과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됐겠지만 또 정약용과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실학자였고 저한테는 좀 철학자 같은 느낌도 들었고 이 인물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 자체가 지금과 좀 비교해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함께 정약전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이 정약전이라는 캐릭터에 좀 재미를 느끼셨을까요? 저는 지식인이 주인공인 음, 영화 컨텐츠를 되게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묵직하게 어떤 배움과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학문에 대한 되게 통찰력 있는 지식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 자체의 주제의식과도 맞닿아 있고 그런 면이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가슴을 또 웅장하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약간 요새 자주 네. 웅장해지시는데. 되게 요즘 되게 자주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아주 실용적인 고민들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배움과 지식이 되게 내 현실 세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 거대한 큰 거를 보는 어떤 관점과 고민들에 대한 옛 생각이 왜 음. 보통 그런 건 되게 약간 20대 때 한창 이제 음, 뭐 공부 막 재밌게 할 때 있잖아요. 또 뭐 대학 공부를 할 때던가 뭔가 그럴 때 가졌던 지식을 보는 웅장함? 음.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게다가 정약전이라는 이 지식인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냥 그 캐릭터가.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는 더욱더 엄청난 선구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가슴 웅장해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선구안을 넘어서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보면은 이때가 음, 1800년대잖아요. 무려 19세기. 19세기 어떻게 임금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꿈꾸지? 이 시대는 임금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역적 같은 음. 거잖아요. 그런 음, 생각의 폭 자체가 이제 이렇게 넓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21세기,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로 뭔가 생각의 폭을 깨는 그런 또 생각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음, 하지 음. 못하는 것을 보니 나는 정약전은 음,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도 되게 음. 궁금했고 영화를 보는 내내 정약전을 보면서 진짜 딱 요 표현이 되게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지독한 콘텐츠 제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내가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정약전을 보면서 끊임없이 뭔가 기록하고 콘텐츠로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도 막 기록을 하려고 하고 책을 만들려고 하고 생물 도감을 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과 출신인데 진짜 너무 지독한 콘텐츠 제작자다.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비슷한데 저는 콘텐츠 제작자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지독한 지식인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음, 동시에 저 시대의 지식이라는 건 사실은 진짜 책으로 적어 놓는 거 말고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뭐 강연을 뭐 지금처럼 엄청 대규모로 막 온라인 막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영상이라던가 다른 포맷, 다른 콘텐츠 유형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저렇게 종이와 먹과 붓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 말고는 참 다른 게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현 시대에 보기 진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약전 같은 경우는 표현력도 엄청나게 커서 다 열려 있잖아요. 뭐 책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뭐 반드시 어떤 뭐 예법이나 뭐 법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단순히 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적는 것도 이게 다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튼 뭔가 좀 더, 지식인인데 좀 더 실용? 새로운 생각을 하는 지식인이랄까? 음, 개혁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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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그 창대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음. 맞아. 약간 개혁자 같으면서 되게 철학자 같기도 하고 천재 같았어요, 망상, 뭔가. 망상가 같기도 하고. 근데 음, 조금 더 행동하는 현실적인 음, 망상가 같은 느낌인 거지. 뭔가 음, 음. 이 망상하는 부분과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이제 같이 갖고 가면서 그 삼형제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영화상에서는 캐릭터가 조금 뚜렷하잖아요. 정약종은 정말 딱 이런 신앙심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 묘사가 됐었고 정약전은 종교라기보다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약간 될까? 학문 같았어, 뭔가. 어,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느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사실 정약전한테는 꼭 그 종교가 맞아서가 아니라 백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멋있어. 네, 너무 그 점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맞아. 음. 되게 저는 사실 되게 참 지식인이라는 생각을 아, 했고, 그리고 맞아요. 되게 참 스승? 맞아요. 너무 약간, 저런 스승님 있으면 얼마나 음, 좋을까. 그런 음, 되게 부러웠어요. 창대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스승과 제자 약간 위와 아래의 느낌이 아니라 그 음, 정약정도 창대에게 정말 진심으로 배우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음. 관계가 진짜 그 벗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것을 깊이 알면 내가 깊어진다. 너무 명대사라고 생각했어. 이게 음, 저는 창대와 그 정약전 사이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고, 음, 약간은 이 바다 생물들과 그러니까 정약전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음, 여러 부분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대사였던 것 같아서 음, 너무 기억에 남는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시대를 많이 앞서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외롭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맞아, 했어요. 되게, 특히 맞아. 그 말년에 이제 음, 창대랑도 좀 멀어지고, 혼자서 그 자산호보를 끝내기 위해 계속 글을 쓰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는 참 그렇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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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막 영화 볼 때 어쨌든 창대와의 우정이 되게 깊어지고 계속 관계랑 유대감을 이제 형성하는 걸 보고 창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길을 갈지가 되게 이제 궁금했었는데 그 정약전의 길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정약용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것도 음, 너무 재밌었고 음, 그 이후에 창대가 그런 정약용의 길을 택했을 때 좀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거기서 음. 느끼는 창대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는 이 영화를 재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창대희 서사가 없었으면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밋밋했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영화를 보러 갈 때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 봐가지고, 음, 좀 뭔가 어떤 서사가 얼마나 뚜렷할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창대의 그 서사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맞아. 그거를 되게 이준익 감독이 잘 살렸고, 심지어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지루한 틈이 없었거든요. 엄청 그 맞아. 감정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또 울었어요. 요즘 자꾸 우네. 울고 막 뭉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시작은 정약전과 그 주변으로 시작을 했다가 창대로 이야기의 흐름이 옮겨가는 게 오, 너무 맞아. 좋았거든요. 슬프기도 하고. 어쨌든 음, 이제 정약전은 늙어가고 있고 책을 집 완성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사명 같은 그런 게 되어 있는데 뭐 유배도 안 풀리고. 근데 창대는 정말 말 그대로 창창하잖아요. 그 음, 시대가 창대의 시대로 넘어가서 상대가 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시야가 더 커지고 뭘 배우고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딱 음, 그 인생사 음, 음, 세대를 잇는 그게 너무 맞아. 좋았어요. 맞아. 진짜 다음 세대의 이야기라서 좋았던 것 음, 같아요. 그 정약전은 죽고 창대의 삶을 이제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상대가 결국에는 돌아오는 걸로 끝이 난 것도 좋았고,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의미보다는 창대는 이제 그 전에 있었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좀 희망적인 끝이었던 것 맞아. 같아. 맞아. 사실은 좀, 이제 2막이 시작돼야 되는 음, 그치. 상황인 거지. 맞아. 음, 돌아온 정약전의 제자.
그리고 그치. 신지식인으로서의 창대의 그치. 삶이 이제 시작되겠지. 창대 서사 너무 짠하고 막 어, 이입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음, 상놈이면 몰라. 상놈도 아니야. 애매하게 어, 양반의 음, 서자라서 더 뭔가 그런 정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변요한 배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 너무 그 잘 살렸잖아요. 그 약간 어, 울분. 맞아. 그거가 너무 에너지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창대가 그 섬에서 몇 권 있주하는 책 그냥 달달 막 읽으면서 거기 안에선 똑똑한 것 같지만 막상 아빠 찾아가니까 뭐 책도 몇 개 안 띈 놈이 막 이런 얘기나 듣고 벼슬만 받으면은 자기가 뭔가 진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목민심서대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되니까 막 엄청 충격도 받고 괜히 사람도 치고 막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뭔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진 않지만 계속 이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잘하면서 내가 배운 것만큼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 나를 가르쳐준 어떤 조언들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말이 맞았구나라거나 그런 깨달음 같은 부분들 그런 게 너무 좀 절절하게 다가왔었어요. 맞아. 이게 1800년대 얘기인데 되게 이야기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사회 전체도 그렇지만 개개인한테도 되게 가지는 그리고 되게 꼰대 같은 말이지만 흔히 막 20대 때는 보는 게 다르고 막 30대 때는 보는 게 다르고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말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고 그냥 개인으로서 나도 되게 창대처럼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막 현실에 부딪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창대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거에 약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단순히 그한테 지식을 주는 거를 떠나서 약간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보기 좋았어요. 정약전처럼 그렇게 영향을 크게 준 사람이나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전 있죠. 어떤 건지 물어도 돼요? 선생님들도 있고 부모님이기도 하고 저는 언젠가 한번 잠이 안 와서 음, 살면서 나한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마 다 있을 텐데 그냥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할 거야. 근데 그냥 어쩌다 음,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맞아. 굉장히 이게 박혀 가지고 맞아. 큰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약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음, 거를 쭉 리스트업을 해 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뭐 다 소개하기도 힘들 만큼 근데 음, 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이기도 해. 근데 진짜 그냥 한마디, 음. 오, 한마디 이런 것도 그때 저한테 크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 이후로 항상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정약전이 창대에게 어떻게 시야를 넓게 해주는 혹은 어떤 음. 생각의 변화의 계기를 주는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있었어요? 어, 저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각 잡고 어. 정리를 하면 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음. 이 정약전과 창대 같은 되게 관계랑 유사하게 이제 떠올렸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음. 중에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고 그 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전약전한테도 창대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게 그 음, 자산 어보의 그 서문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맞아. 맞아. 창대 그 자신은 전혀 모르고 오랫동안 살다가 정약전이 죽고 나서야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장면 저도 거의 진짜 울 뻔했거든요. 너무 음. 슬프고 어쨌든 이제 떠난 사람 버시고 음. 그 장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자산어보 서문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음. 그 읽었더라고요. 설경구 배우 입으로. 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산어보 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한국민족문화 재백과사전에서 봤는데 서문 멘트가 거의 음,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말만 쉽게 이렇게 만든 거 말고는 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서문에 실제로 창대라는 이름이 음. 음, 있는 게 너무 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서문에 썼다는 거는 서문에서 심지어 한 줄도 아니고 되게 여러 줄로 썼어.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큰 역할을 했다는 거니까 왜 음. 이준익 감독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디벨롭을 할 수 있었는지 좀 맞아. 상상이 가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너무 음. 매력적인 서문이었어. 어. 음. 그러니까 음, 정약전이라는
이 사람 자체도 되게 좀 매력적인데 정약용에 비해서 덜 알려졌으니까. 근데 게다가 그 서문에 어떤 실존 인물이 적혀 있다. 음,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실존 되게 잘 살렸지. 인물인데 음. 그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음. 이거를 자기가 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게 너무 어. 매력적이야. 예전에 그 김훈 작가가 흑산이라는 소설을 썼었어요. 근데 어.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이것도 이제 딱 그 정약전이 창대를 음. 만나가지고 자산오보를 쓰는 과정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아. 그게 이제 소설의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좀 있어요, 그 내용이. 어.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 사실 흑산을 예전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어. 창대와의 에피소드는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되게 조선의 엄청난 이 대학자가 유배가 되어서 만난 섬마을의 말하자면 못 배운 청년. 음, 그러니까 비지식인 청년. 근데 굉장히 이 물고기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지식이 굉장히 해박해서 이 대지식인에게 커다란 영감을 준 이 시골 청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서도 상대가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기억에 음. 되게 강렬하게 있었어요. 너무 궁금하다, 소설책. 자산어볼 재밌게 보셨으면 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영화의 명장면들이 되게 많았지만 진짜 가장 최고의 장면 저에게 그게 음, 뭐였냐면 창대가 혼자 바다에 그 배 타고 나가가지고 돛돔을 엄청 큰 돛돔을 낚기 위해서 상어를 처음에 이렇게 낚고 그걸 넣어가지고 음, 돛돔을 낚잖아요. 음, 그 과정이 너무 너무 멋있고 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설명하기 힘든 감동을 음.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맞아. 나도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 오. 기록되지 않았으면은 아무도 모를 그 어부만의 노하우, 음, 그 막 진짜 생생하게 막 팔딱이는 삶, 이것이 진짜 삶이 아닌가? 이런. 맞아. 음, 근데 막 동시에 그럼에도 되게 기술적이고 되게 실용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창대 스스로도 그 당시에 자신의 일은 되게 하찮고 막 못 맞아. 배운 거고 별로 쓸모없고 뭐 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또 자격지심도 있고 강진에서 손님이 왔을 때도 막 시를 읊는 걸 보면서 막 엄청 열등감도 느끼고 동시에 이 음, 배워야만 하고 지식인이 돼야만 한다는 거에 대한 동경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음, 뭔가 지금과도 크게 또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거의 한 맞아. 300년 가까이 200년이 넘게 이제 흘렀는데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포인트들이. 맞아. 맞아. 감동적인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 씬 전에 약간 창대랑 정약전이랑 살짝 이런 맞아. 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창대가 깨닫잖아요. 지구본을 보고 깨달았던가? 그래서 음, 창대가 어떤 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다로 나가서 그런 거를 잡고 와가지고 탁 스승님 앞에 그걸 탁 던져놓을 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창대가 뭔가 변화가 음, 시작되는구나라는 게 묵직했던 것 같아요, 엄청. 그 음, 씬 너무 좋았어, 진짜. 음, 맞아. 음. 거의 노인과 바다 보는 것 같은. 맞아. 또 좋았던 게 그 정약전의 집, 그러니까 정약전의 집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유배지, 가거댁. 그 집이 또 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 너무 좋아. 일자의 집인데 갑자기 이렇게 음, 어릴 때 사회 시간 배운 게 기억이 나. 막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막 일자가 음, 되고 막 이런 거. 일자가 돼 있는데 대청마루가 해서 뻥 뚫려 있잖아요. 바람이 잘 음, 통하게 하려고 이제 음, 뻥 뚫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맨날 가거대가 아니면 정약전이 앉아가지고 뭐 술을 먹거나 그래 술 먹는 장면 그게 너무 술을 먹는데 뒤가 뚫려서 바다가 보여. 막 너무 알떠 있고, 좋아. 와, 씨, 어떻게 그러지, 아, 진짜? 이걸 보면서 그 바다라는 공간이 너무너무너무 잘 이제 표현이 된 것 어, 같고, 서민이만큼. 근데 음, 이게 또 대부분 CG라는 이제 그 감독님의 기사를 봤어요. 어, 네, 아, 애초에 요 흑백 영화로 제작을 하게 된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예산으로 음, 했을 때 흑백으로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CG라던가 아니면 소품, 시대극이다 보니까 그런 소품에서 어떤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지만 이제 말을 덧붙이자면 이제 감독님도 황급히 덧붙이셨는데 뭐 그러니까 이 흑백 영화가 소재와 잘 맞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지 아니었으면 또 안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바다가 흑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그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진짜 감탄했어요. 전 동주도 좋았지만 동주보다 약간 다른 느낌으로 저는 더 감탄을 했어요. 이번 흑백 영화에.
아니, 이준익 감독이 동주부터 흑백 영화를 쭉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흑백 영화를 통해서 되게 미학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썼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더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색깔이. 그리고 약간 끝에 가면은 창대가 그 섬으로 돌아갈 때 바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쫙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새가 파란 파란색. 새가 나오는 장면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런 것도 되게 약간 흑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약간 관찰하듯이 약간 한 편에 진짜 그림 보듯이 담아냈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 부여할 때 칼라를 되게 써서 하려는 이 연출의 의도가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좀 이준익 감독의 변화? 그런 게 보여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연이 엄청 광활하게 있다 보니까 수묵화 의게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좀 힐링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이게 섬이다 보니까 완전 뻥 뚫려 있잖아요. 공간이 주는 그 쾌감이 엄청난데 그것도 그 장소를 어떻게 다 이렇게 너무 잘 찾아내는 것인지 아무튼 맞아. 계속 감탄하면서 맞아. 봤었어요. 그래서 맞아. 저는 원래 이 흑백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좀 그 감독님 인터뷰 좀 찾아봤었거든요. 뭐 예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흑백 영화가 이 영화랑 엄청 잘 맞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감독님이 인터뷰 중에 그 흑백이 주는 장점은 선명함이다. 그래서 현란한 컬러를 배제하면은 물체나 인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형태가 더 뚜렷하게 전달된다. 그래서 선명한 흑백으로 조선시대 풍물을 들여다보니 그 시대와 인물의 이야기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라고 이제 한 인터뷰를 봤는데 저는 여기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빛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흑백 영화 같은 게 보이면은 이 빛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도 이제 그런 시선으로 좀 보게 됐는데 그래서 뭐 조명을 어떻게 썼을까 아니면 구도를 어떻게 잡아서 찍었나 이런 거 너무 재미있게 봤었고 화면에 잡히는 모든 것의 명도를 다 계산을 해서 찍었어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그쵸. 안 그러면 되게 재미없어지죠, 화면이. 그래서 보면은 의상들도 원래 한복이라면은 없을 명도, 뭐 한 가지 약간 명도로 통일이 좀 돼 있다던가, 뭔지 기억나시죠? 그럴 수 네, 있겠다. 그런 것들? 채색이 빠지니까 명도를 더 많이 신경 써서 하는 거구나. 가거댁의 집 자체도 거기 그냥 대청머리에 앉아 있으면 인물의 실루엣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창살로 쏟아지는 빛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한국적인 미장센도 멋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눈이 즐거웠어요. 내용도 내용인데 뭐 그런 것도 있다. 진짜 이거 정말 작은 건데 정약전이나 창대가 딱 이렇게 클로즈업 잡혀 있으면 얼굴 선 뒤로 까만 어떤 물체가 있어. 아, 그러면 진짜? 얼굴이 싹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팁 같은 것들이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네, 배경을 만약에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쵸. 만약에 영화를 안 보셨던 분들이나 뭐 또 보실 계획이 있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화면을 설계를 했을까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보면서 촬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정약전이 밤에 달빛을 보다 술 먹다가 나가가지고 그 파도 엄청 치는데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밤이잖아요, 배경이. 근데 그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복례랑 상례랑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멸치를 잡으러 나왔나 한참 우연히 그 보잖아요. 근데 밤이잖아, 어쨌든 배경은. 근데 달빛이라는 이 설정 때문에 둘이 엄청 밝게 나오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이걸 밤에 안 찍었을 수도 있겠다. 이걸 밤이 아니라 이제 낮에 찍고 마치 신세계 영화 그것처럼 막 아니지. 편집 밤에 찍고 네. 조명을 그렇게 친 거지. 아예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너무 밝아가지고 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까 세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흑백일 때 오히려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저는 바다 다음 그 물고기 가를 때 피 팍 터지는 거. 저 그 장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뭔가 먹물. 먹물이었나? 피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정약전이 이거는 네. 뭔지 막 이렇게 자기가 그냥 쑤셔보는 장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먹물이었나 보다.
저는 그게 핀 줄 알고 그 순간 이렇게 음, 탁 터지면서 손에 이렇게 팍 음. 묻잖아요. 근데 그게 먹물. 색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진하게 들어가서 와, 음. 씨, 흑백영화인데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그려지는 게 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색이 먹물이었구나. 빠져버리면은 그 모든 게 집중이 되게 잘 돼요. 뭔가 자극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은 진짜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게 약간 공감이 많이 되는 영화였고, 저는 되게 의상 부분도 되게 즐거웠었는데, 흑은 뭐 악이고 백은 선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극단적인 대비?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흑산도라는 섬 자체가 굉장히 까맣고 되게 어둡고, 거기에 이제 멀끔하게 이제 흰 그 양반 옷을 입은 정약전이 도착하는 모습이나,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은 뭐 맞아. 영화상에선 꾀재재하지만 어쨌든 맞아. 화면에서는 회색의 어떤 사람들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 묻혀 있어요. 그냥 섬 사이에 잘 드러나지 않고. 창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오히려 어떤 의미적으로 극단이 아닌 사람들 있죠. 그냥 정말 그런 중간에 있는 어떤 예. 그런 중간 경계에 지대에 있는 있는 사람들.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창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벼슬 받아서 갈 때는 이제 딱 차려입고 하얘지지. 완전 하얗게 거의 맞아. 화이트로 보이잖아요. 맞아. 그렇게 변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물론 이렇게 뭐 선과 악을 뭐 나타내는 뭐 그런 식으로 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뭐 생각이 좀 확고해지고 아니면 신념이 좀 강하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충분히 맞아. 느껴지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 그래, 신념이 강하다라는 느낌과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이준익 감독 영화를 그 동주를 못 봤었어요. 흑백 영화 그거를. 그래서 이 자산어보를 너무 지금 마음에 든 상태라서 동주도 좀 볼 생각이고, 나중에 공부할 때 봐도 될 것 같아 다시. 들으니까 그렇다, 진짜. 그러게. 새우와 함께 보는 흑백 맞아. 영화. 스터디 약간. 그런 거 워크숍 이런 하나 해야 느낌. 되겠는데요? 근데 진짜 이 영화는 공부하기 좋은 영화 같아요. 빛에 대해서. 맞아. 이게 자연이 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 공감각도 있는 좀 진짜. 그래가지고 동주보다 훨씬 더 경지에 약간 이른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흑백 영화에서도. 동주도 딱 각이 나와요. 그 인물들이 까만 교복 같은 그런 뭐 위에 살짝 흰 셔츠 보이고 맞아. 요런 맞아. 미감들 그런 게 딱 좀 감이 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 중. 동주 너무 재밌어요, 정말. 저 마지막에 그 컬러로 딱 변할 때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옛날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현재를 자꾸 뭔가 빗대어서 막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끝에 이렇게 컬러로 변하는 게 현재의 나에게 맞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 현재로 약간 돌아오는 느낌이 되게 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의도였다는 게 너무 이제 느껴지면서 더더욱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곱씹을 때도 지금의 나, 지금의 시대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그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나의 존재가 갑자기 확 이렇게 드러나면서 저는 이제 하나 결심이랑 다짐 같은 게 있는데, 기록을 많이 해놓자. 기록이 짱이다. 진짜 이것은. 뭐 자산 어부도 그렇고, 저는 그 중간에 문순등 얘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되게 묻힐 뻔했는데 연구하시던 분이 무슨 진짜 너무 잘 찾아내서 나온 이야기더라고요. 그 문순득의 얘기가. 와, 나도 한 200년 후에 세상이 멸망하고 난 뒤에 200년 후에 발견돼 막. 2021년 약 4월경에 어떤 여성이 뭐 기분을 남겼다. 이때 상황은 어떠했으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후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아. 맞아. 그 정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록, 뭐 뭔가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맞아. 너무 재밌었어. 우리 그래서 와플릭스도 기록이죠. 그건 그래요. 그쵸? 근데 진짜 와플릭스를 한 덕분에 되게 꼼꼼하게 내가 본 영상들을 기록하고 있기는 해요, 맞아. 진짜. 맞아요. 저도요. 매년 좋았던 것도 더 기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거. 맞아. 그리고 이걸 또 맞아. 같이 얘기하니까 또 기록이 풍성해지는. 맞아. 너무 내가 못 보는 저희끼리 것도 얘기한 보고. 것 같네요.
네. 자화자찬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면서 좀 역덕이라고 하잖아요. 역덕들이 보면 훨씬 더 재밌었을 포인트들이 또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맞아요. 방금 말한 무슨득 이야기도 그렇고. 음. 네,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막 역덕에 가까운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막 TMI 좀 남겨놔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음. 어. 그래서 이 영화 본 분들이 문순등 얘기도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오, 너무 진짜로. 재밌다고. 너무 재밌어. 아니, 상상이 안 가는 게 그 필리핀에서 그 시대에 한 달을 살고 온 거잖아요. 맞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았을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왠지 필리핀에도 나중에 막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있으니까, 발견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00% 맞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구출해가지고 말까지 그 했고. 나라에 보내줬으니까. 어. 배우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뭐 하나 모자란 분 없고 저는 그 민도희 배우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잘 어울렸고 너무 잘 그리고 어울렸어.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것도 너무 아니, 재밌었어. 조우진 배우 점점 시간 지날수록 약간 꾀재재지고 수척해지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짠해. 그리고 이게 흑백이라서 찰떡. 그런지 그분의 얼굴이 진짜 왜 우리 옛날 1800년대 기록이 왜 그런 데 남아있을 것 같은 저 얼굴인 거야. 진짜 왜 알지? 천주교 선교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놓은. 찍었던 거에 남아있는 조선인 얼굴. 약간. 근데 나 진짜 공감. 그리고 전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 말고도 그 왜 그 어촌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되게 자주 있잖아요. 그 동네 맞아. 사람들 모여가지고. 근데 그 문득 그 장면에 여자 주민들이 막 몰려가지고 거기 막 있는데 가거댁도 있고 막 이랬는데 문득 이거 되게 사진에서 본 것 같은 느낌? 맞아. 약간 그 옛날에 약 19세기의 조선 사람들 약간 이렇게 둥실둥실 해가지고 맞아. 한 5등신 느낌이. 그때 키가 작았으니까 더. 키가 훨씬, 작았으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너무 살아가지고 게다가 흑백이니까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네요. 되게 웃겼던 게 지금 키 5등신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키가 작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약간 이게 갑자기 떠올랐었냐면은 되게 그러면 안 되는 씬이었는데 그 정약전이 죽고 난 뒤에 그 상가집 있잖아요. 상가집이 된 집에 그 변요한 배우가 이제 인사하려고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초가집이나 이런 데들은 보통 그 시대에 맞춰 있으니까 되게 낮잖아요. 근데 변요한 배우 키가 크잖아요, 엄청.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숙여서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씬에서 엄청 이입을 해서 약간 눈물 찔끔하다가 갑자기 웃긴 거야, 그걸 보면서. 민속촌? 알것 같으신가요? 네. 그래서 맞아. 변요한 배우 너무 키가 크네 이러면서. 저 또 하나 좋았던 게 거기 나오는 음식들이 진짜 그 먹방 보는 맞아.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맞아. 음식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 이거 맞아. 이거 짱이었어. 아니 무슨 흑백 영화가 음식을 이렇게 맛깔나게 해? 내 말이요, 진짜. 약간 조선시대 리틀 포레스트 느낌이었어, 진짜로. 진짜. 정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맞아. 가거댁의 가거댁의 그 요리들이. 그 문어탕 진짜 대박. 그리고 생생한 저는 그거 홍어회. 홍어 생홍어회 삭힌 거밖에 안 먹어봤잖아. 그니까 맞아. 흑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거. 그럼 너무 궁금해 진짜.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그 생생한 해산물들. 그리고 약간 백종원 선생님처럼 깨알 팁을 주잖아. 막 나주까지 가야 해서 그동안에 삭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역사적인 뭔가 지식도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 저 그래서 그날 저녁에 회 사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더라고 진짜. 그 드러누워 있던 정약전이 맞아. 막 문어탕 먹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너무 웃기고. 3숟갈만 먹겠다고 해놓고 자꾸 후루룩거리면서 다 먹어. 근데 진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이 진짜 영화를 좀 잘 만드는 게 계속 진지한 것도 아니고 캐릭터에 되게 재밌는 소소하고 맞아. 귀여운 포인트들을 너무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저는 그 가거댁이랑 정약전이랑 약간 부부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네. 약간 말보다 행동이야. 진짜. 약간 고개를 이렇게 기댈 때만 하더라도 귀여운 장면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썸 타는구나. 근데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그 다음에 애가 한 명 더 있어 막. 그러니까 약간 유배지의 로맨스란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재밌고 좀 그 시대의 어떤 현실이구나 싶었던 거는 사실 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유배를 온 거잖아요. 근데 유배를 온 주제에 도착했다고 섬 주민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가거떼기 다 밥 차려줘 뭐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여전히 약간 자기는 양반이라서 되게 이리 오너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창대야 이러면서 이 상놈의 자식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막 상대야. 그러는 게 되게 조선시대의 양반이란 진짜 엄청난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맞아. 그랬어요. 되게 계급 사회를 부정하는 것 같다 보이는 정약점마저도 사실은 계속 상놈이라고 부른다거나 되게 그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약간 한계 같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자산어보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세 명 다 너무 재생을 하는 바람에 너무 좋았던 얘기들 좀 다양하게 했고 들으셨던 분들도 어떠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덕 분들은 꼭 댓글로 TMI 대방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저희가 보지 못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화죠, 저희. 그래서 백화도 꼭 기대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플레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백화에서 봅시다. 하나, 둘, 셋. 두두. 두두.